안녕하세요. 콩당콩당 보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요출골절 시 손해보지 않고 보상받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해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어난 낙상사고로 요추골절로 다치게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신청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본 청구한 허리뼈 골절에 대해 보험회사 담당자가 외상 기여도가 60%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냥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작업 중 떨어져서 허리뼈가 골절되었어요. 산재로 처리받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를 청구했더니 알림 의무 위반이라며 원래 지급할 금액의 70에서 80%가 감액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앞서 얘기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허리뼈 요추골절 상해로 인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청구하시는 분들이 근래에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요추골절 사례와 그 내용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가입 당시에 정해진 보험료는 소액이겠으나 요추골절의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은 상당히 높은 고액에 해당하고 또한 보험이 담보하는 사고는 우연한 사고만 보상하므로 보험 사기나 고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대의적 명분이라 할 것이고 실질적인 현실은 돈을 줘야 할 대기업의 입장과 받아야 할 일반 소비자의 대립되는 입장에서 강자인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이윤지구를 위해 의료자문 등을 이용하여 감액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가 참 많은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요추골절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AMA 방식 후유장애 진단서와 같은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구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보험 접수를 한다 하여도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사례 상담 내용과 같이 보상 범위 차이로 많은 다툼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리뼈 골절에 대한 감액 사유를 안내해 오더라도 이를 반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결국 스트레스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달 정해진 일자에 소중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재해, 그리고 질병 등으로부터 겪게 될 경제적, 금전적 어려움을 보험금 보상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극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사회 경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문가가 심도 있게 업무를 진행하고 서류를 접수하여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요추골절 후유장애 보상과 관련된 팁을 몇 가지 얘기해 보자면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첫째, 직업 직종이 변경된 경우라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 사무직 회사원으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T는 10년 뒤에 퇴사하여 잠시 알바로 1인차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로 요추 4번, 5번이 골절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때문이었고 이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직업이 변경된 경우나 무직에서 취업을 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보험가입자 등이 꼭 이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종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납입할 보험료 결정 및 산정 시 상해보험에서는 직업 변경으로 위험률이 증가하게 된다면 보험료도 상승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우 엄격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고 발생으로 요추골절 등의 후유장애 청구 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사고가 고위험 직장 변경으로 발생하였다면 지급 거절인 면책이나 대폭적으로 감액되어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종이 변경된다면 이를 꼭 보험회사에 통지하시고 사고 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요추골절의 후유장애 보상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요추골절은 1번부터 5번까지 허리 부위뼈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외력의 충격으로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지듯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장애분류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척추의 장애 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지급률에 따라 가입된 담보 금액에 곱하여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척추체의 찌그러진 정도 압박률과 후만각, 측만각, 전만각 변형 정도에 의해 15%, 30%, 50%의 지급률이 결정되므로 이는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조언을 구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셋째, 요출골절 후유장애 감정은 되도록 상급병원에서 받습니다.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에 가입된 생명보험 등의 AMA 방식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각종 검사 기록 및 의무 기록을 포함하여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수이며 이는 해당 전문의에게 평가 및 발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수술 및 치료병원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해보험 등의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외상 기여도 및 영구장애 유무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끔 평가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거절되거나 삭감 또는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병원급에서 진단, 감정된 내용을 더욱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추골절은 손해액 평가와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조언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요추골절 후유장애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정확하게 사정하였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보험회사에 의견 진술을 이행하여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 형태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소속된 고용 손해사정사와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을 수행하는 위탁 손해사정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위임하시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겠고 콩땅손사도 여러분을 위한 독립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우연한 사고 시 요추골절에 대한 개인보험 보험급 지급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손해 안 보는 내용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지금 요추골절로 인한 문제로 보험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어려움 없이 여기 콩땅손사를 찾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